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적응력이 뛰어나 주변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무엇을 해서라도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실력자이고 능력자이면서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죠. 사주명리학 12지지에는 이러한 능력과 실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산중의 왕이자 포효 자체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활동 반경이 넓은 호랑이인, 다른 동물과 달리 한방 무기가 있는 뱀사, 사람처럼 재주가 많고 손오공처럼 신출기물한 원숭이 신. 이들의 능력은 실력, 권력을 상징하고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글자들입니다.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더 빠르기 때문에 가끔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12지지, 인, 신, 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들이 사주에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 살게 되는지, 그리고 운에서 이러한 글자를 만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두렵게만 생각하시는 인사신, 사명살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주인 도쿄, 저도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 사주 공부를 할 때 매우 관심 있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랑이인, 뱀사, 원숭이 신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인신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작에 특화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초봄, 초여름, 초가을, 초겨울처럼 계절의 초입에 등장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부단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실 타파 욕구, 변화나 변동이 많고 무언가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생동감 있는 글자다 보니 12신살 중 역마살과 지살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은 잘하는데 항상 새로움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다소 약합니다. 끝까지 하는 뒷심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뭔가 시작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잘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약한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일하기보다는 단기 목표 짧게 끊어 여러 번 반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에는 매우 유리한 글자입니다. 초반에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사주에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랑이인, 뱀사, 원숭이 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내 앞에 있다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언젠가는 호랑이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남기 때문에 상처나 수술의 흉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면 마음이 담대해지므로 대범한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몸을 웅크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소심하지만 목표물이 본인의 사정권에 들어오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로 덮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과감하게 진행하는 추진력이 아주 좋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튀어나가는 성질은 매우 압력이 많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이는 곧 권력,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이며 실력 행사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호랑이는
행동 반경이 넓고 이 넓은 영역을 혼자 관리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호랑이인이 있다는 건 일정 기간 조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 사업이나 독립적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호랑이인을 사용한다면 소매업보다는 도매업이 유리한 것이죠. 호랑이가 무리지어 사냥을 하나요? 아니죠. 혼자 어슬렁어슬렁 다니죠. 그래서 실력과 능력 이면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사주에 호랑이가 있다는 건 두려운 존재도 되지만 자주 보는 글자이니까 내 주변에는 능력자, 실력자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그 호랑이를 잡게 되면 전국구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호랑이와 함께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호랑이 인신은 새벽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관료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상태는 시작을 알리는 상태이고 행동을 개시하려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몽사몽이니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기지개를 펴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떡하고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꼭 늦잠이라도 자다가 놀랐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세워 올리는 동작도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주 해석에 활용해 본다면 토목이나 건축행위 그리고 무식한 것들을 발로 차서 이렇게 세우니 교육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정도이니 게으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운에서 인을 만나게 된다면 대체로 바쁘게 삽니다. 그냥 자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농촌의 모습은 어떤가요? 창고에 있는 농기구를 꺼내어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시기죠.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다 바빠집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환자일 것입니다. 환자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대운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만약 인대운에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필시 질병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지낸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대운에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것입니다.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두고 그만둔 것입니다. 호랑이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인 사주 원국에 가령 연지에 있다면 위에서 말한 내용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연지는 조상자리이므로 조상이 호랑이처럼 넓은 땅을 소유하였거나 넓은 활동 영역을 가진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이 월지에 위치한다면 월지는 부모, 형제 자리이니 호랑이처럼 특출난 능력이나 재능, 기술을 가진 사람, 목숨을 다루는 사람, 교육자 등 이러한 역할들이 두드러진 존재가 있다고 보고 일지가 인이면 본인이, 시지가 인이면 자녀가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지는 주로 직업적 환경을 해석하므로 권력성 기관, 의료, 법, 건축, 요식업, 기술 자격 면허, 교육성 업무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뱀 서화는 어떤가요? 독이 있는 동물이 뱀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한 방의 무기가 존재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뱀의 다리도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니므로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므로 법무, 의료, 현대에는 돈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돈으로 봅니다. 뱀은 혀 바닥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동물이고 탈피를 하는 동물인데요. 언변이 화려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 상업예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혀 바닥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화술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글과 문장력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는 독설도 서슴지 않는 이중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살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뱀 사시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시간은 출근해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출근하게 되면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듣게 되고 직장 상사에게 커피도 대접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전화벨이 자주 울리고 여기저기 회의도 많아집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취할 것을 보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바쁘다는 것은 내 사주 원국에 사가 있거나 대운에 사가 있으면 대단히 바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역시 환자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생활한다는 모습인 것이죠.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는 모습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원국에 사가 있으면 어른을 모셔야 삶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실제 어른을 대접을 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가 있으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자주 하므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 업무를 자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1인 사업이 아니라 합작, 동업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대운이 사대운이라면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 긍정적이게 됩니다. 사시에는 전화벨도 자주 울리고 카톡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사화는 통신, 전기, 전자, 인터넷, 비행기 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직업적인 성향이나 업무적인 속성을 볼 때도 전기, 전자, 통신, 유통업, 교통 이러한 종류로 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직업적 역량이 크게 발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내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 논밭, 남의 논밭 할 거 없이 모든 일손이 동원되어서 함께 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 노는 사람은 역적이 되고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필요한 것을 보면 모내기를 한다는 것은 바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결실이 좋지 못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내 사주에 사가 있다는 것은 이 역시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논, 남의 논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식구 및 어른, 남의 식구 및 어른들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주에 사가 있다는 건 가령 조카 아니면 할머니, 시어머니처럼 남의 식구를 모시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원국에 없어도 대운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과거 시대에 품앗이 제도가 뱀, 사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사가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효자, 효녀가 많습니다. 싫든 좋든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역적이고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때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익적 속성의 일을 하면 권력이 주어지고 실력자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노인복지, 사회복지, 공익적 속성들과 이러한 일과 인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지에 위치하면 충효사상이 투철한 조상이 있었다고 보고, 월지는 부모 형제 자리이니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 형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지가 쌓이면 본인이, 시지가 쌓이면 자식이 그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지는 주로 직업적 환경으로 본다면 언론이나 방송, 노인복지, 인터넷 유통업, 상업예술, 영상, 미디어, 전기, 전자, 금융업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숭이 신을 소개하자면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신통력이 많은 동물입니다. 재주가 많은 동물이죠. 그래서 사주에 원숭이 신이 있으면 직업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뭐가 되었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신시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거리를 벌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퇴근이고 일당을 받고 헤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타인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글자의 모양을 보아도 신은 4등분 글자, 실제 일당을 나누어 갖는 시간입니다.
화합보다는 불리이고 헤어질 때는 언제 봤냐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대운에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일을 벌리기보다는 벌린 일을 유지한 채로 금전취득을 하는 시기인 것이죠. 만약 직장인이 신대운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정리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라면 신대운에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사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축소하고 정리해야 하니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해지게 되니 강제성을 동반한 완력이 작용하고 구분하고 판별하고 나누는 권력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사채어,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판별하고 구분하는 모습인 것이죠. 신월의 농촌의 모습은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열매는 결실이고 결과, 돈을 의미합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결정을 잘 내리고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지에 위치한다면 조상자리이므로 인색했던 조상이 있거나 고도의 신통력을 가진 조상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신이 월지에 위치하면 공공속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도의 신통력과 인색함을 가진 부모의 형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지가 신이면 본인이, 시지가 신이면 자녀가 그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쉽게 건접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한 기술, 자격, 면허도 될 수 있고, 운동선수처럼 일반인과는 다른 피지컬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글자를 보면 가운데 선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분리하고 자르는 도구, 칼이나 가위 같은 금속 도구, 우리가 손오공을 보면 여의봉 같은 도구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하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저처럼 신통력을 가지고 하는 역술인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지는 주로 직업적 환경, 업무적 속성으로 보면 금융, 정리해고, M&A, 사채업자, 권력기관, 회계, 세무와 관련된 이러한 권력성이 있는 환경이 되고, 역마성 인자로는 교통, 운수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통력처럼 의료나 의학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이러한 인사신인 글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업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호랑이 인, 뱀, 사, 원숭이 신은 제각기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고 원동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날을 가지고 있고 불을 품고 있고, 금 자체가 칼, 도끼, 망치, 힘을 뜻하며 법이고 경찰이고 군인이고 권력형이고, 불을 환하게 밝혀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빠릅니다. 호랑이처럼 빠르고 뱀처럼 빠르고 원숭이처럼 빠릅니다.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들 두 가지가 모였을 때는 인사형, 사신형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다 모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사신, 삼형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 두 개 이상이 있다는 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이고 실력자이고 능력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잘난 글자가 같이 모이게 되면 내가 더 잘난 놈이야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합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뱀 사화처럼 불로 지졌다가 원숭이 신금처럼 칼 가위로 자르고 붙였다가, 때로는 호랑이 인처럼 이빨로 물어뜯어 피를 보다가,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가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육친의 사건, 사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조정과 타협을 통해 일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가령 호랑이 형님이
뱀 동생에게 뱀, 너의 능력이 최고이니까 너의 능력을 먼저 써보도록 해. 아닙니다. 저보다는 원숭이 동생의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아닙니다. 두 형님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십니다. 야, 그러지 말고 서로 잘하는 능력을 하나씩 발휘해서 조율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삼형살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내 사주 원국에 뱀사가 있는데 운에서 대운에서 호랑이 인이 온다면 인사형이 벌어지겠죠. 잘못 사용하면 갈등, 시비, 다툼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두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에서 형살이 만들어질 때는 매사 내가 먼저 앞으로 가겠다고 서두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희생정신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월지 사화가 있는데 인이 와서 형살이 만들어지면 직장, 직업에 대한 갈등 요소가 벌어지게 되고 방향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위에서 말한 형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이 형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직업을 통해 형살을 사용하는 것이죠. 돈도 벌고 형살도 마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살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음 한뜻의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업군인 군인이나 경찰, 의사, 법무, 교육 이외에도 요식업, 미용사, 특수자격, 용접사,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피보고 불로 지지고 압력이 많이 가해진 직업군에서 형살 혹은 삼형살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겁, 인성, 식상이 형살이라면 배우고 익힌 것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기술인데 이것이 형살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저처럼 명리학, 사람을 살리는 기술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명의 모습을 육신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가령 호랑이인, 뱀사와 원숭이 신이 비겁이다. 내가 가는 자리는 언제나 잘난 사람들이 많고 재주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나 실력 행사,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식상이다. 그러면 범접할 수 없는 재주, 도구를 잘 사용하는 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 하나만 있어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그럼에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전문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과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성이라면 어떤가요? 누구나 버는 돈이 아니라 특수성을 가지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이죠. 사업을 해도 일반적인 품목이 아니라 관청과 손잡고 하는 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독을 품은 돈이니까 잘못 먹으면 독이 퍼지는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성이라면 호랑이 같은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나 강단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국가의 깃발이 날리는 곳이 되겠죠.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은 일체의 어둠과 꼼수가 있을 수 없는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성이라면 어떤가요? 실력 행사, 결재권 행사를 한다는 건 누구든지 절절매는 자리입니다. 국가가 인증한 문서나 자격으로 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전국구 스타의 모습이 되겠죠. 이처럼 유능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인, 뱀사와 원숭이 신이 내 사주에 한 글자라도 있다면 그 글자는 분명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워풀하고 잘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주의하고 활용할 부분은 적극 활용한다면 자신의 역량과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